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중에서 국내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이 사회 공헌 사업들,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분야들을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활동 분야 중에 사회공헌의 이 환경, 에너지, 그리고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나 우수 사례들을 함께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마 이 라디안이라는 기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서부터 출발한 지금은 이 바이오 업계에서 나름대로 이 선진그룹에 속해 있는 이 회사입니다. 이 라디안이라는 회사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해서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마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쓰러졌을 경우에 이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이 AED를 이용을 해서 구한 경우에 직접 CEO가 이 해당 사연을 듣고서는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이 AED 기계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을 직접 방문하여 포상하고, 또 새로운 이 자동 제세동기를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이런 행사를 지난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했었던 이 기업이 이렇게 이 AED의 신제품을 교환을 하고 또 포장을 하는 등 이 나름대로 이 하티 가디언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AED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즉 이 AED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이것을 다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이러한 AED를 설치를 해야지 되겠다. 이 AED가 항상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로 AED의 중요성과 AED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의 이익에도 함께 도움이 되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회환원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윈, 그리고 이 AED를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그 직장, 그 학교, 그 현장은 정말로 이 기계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통 이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그래서 이 사회 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주로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었던 무슨 이 ESG나 아니면은 SDG 또 CSR에 관련돼서 이렇게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처럼 그 해당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 하나그룹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그룹은 태양의 숲 캠페인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서 사막화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이 기업의 이익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메말랐었던 땅이 나무 를 통해 가지고서는 사막화가 방지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 산업 자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자체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즉 지구 환경의 이 다양한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구 환경 개선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화학과 같은 이 기업은 탄소 중립 활동을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 즉 폐플라스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거나 이를 재사용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아니면은 수소 전기차처럼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캠페인을 직접 실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당연히 이렇게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는 향상된 기술력으로 새로운 모델, 새로운 자동차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이 역시 탄소를 저감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이러한 노력도 지구 환경과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회사 이익도 최대한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처럼 이렇게 철을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저감형 공정을 연구 개발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또 이러한 이 고로의 이 열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도 폐자원을 적극적으로 환원을 해야 함으로 해서 이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절감 장치 개발을 계속해서 연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탄소 저감 관련되어 있는 환경도 보전을 하고 그 회사의 기술력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전략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에너지 분야를 우리가 꼭 이렇게 중공업 산업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거나 우리 생활 소비재 사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SK 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기차 배터리만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조그마한 이륜차에서부터 조그마한 우리가 이동형 장치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끊임없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모델의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내지는 이동장치 배터리를 생산함으로 해서 우리 주변을 편리하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에너지의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인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가 캔이나 페트병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이 환경과 우리 주변의 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일유업과 같은 이 우유 소비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플라스틱 용기를 멸균팩으로 대체를 한다라거나 제품 자체를 경량화하고 소규모함으로 해가지고 사용량 자체, 즉 많은 제품이 팔리는 것을 오히려 이 저영양화함으로 해가지고서는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고, CGV처럼 이 극장을 활용을 하고 극장과 각종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 사업 투자에 정책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회사에서는 이 영화관의 규모를 줄이거나 스크린의 종류를 서로 스크린 개수를 조정을 하게 될 때 폐기된 영화관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의 우리 생활 업사이클링 제품들, 업사이클링 굿즈들을 생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다양한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교육이나 일자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입니다. 네이버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 네이버의 검색 정보 말고도 웹툰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항상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각종 마케팅, 교육, 금융 지원 등 이 소상공인과 웹툰 웹소설 창작자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그 기반이 약하지만 나중에 대형 문화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창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꽃이라는 네이밍으로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재에서는 롯데그룹처럼 우리의 그 어떤 육아라든가 아니면은 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재 활동을 하는 것만큼 육아 환경 개선이라든가 육아 지원센터 설립과 같이 임산부와 영유아 그리고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해서 이들이 다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사회로 되돌아와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무료 코딩 교육을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또 대학을 졸업을 하는 청년한테까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이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래서 사피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취업과 연계된 다양한 코딩 교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교육과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그룹은 사회 문제의 해결형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H-온드린 스타트업 그라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대기업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느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조그마한 벤처, 조그마한 스타트업들이 점점점 커가서 이 대기업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기술력을 대기업과 함께 협업함으로써 대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항상 유념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고 이들을 키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대기업에게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이러한 각종 교육이나 지원 사업들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하면은 바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어떠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KT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농어촌이라든가 섬지역 그리고 각종 도서벽지 지역에 ICT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들에다가 다양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통신, ICT 그리고 ICT 기기들을 활용한 태블릿 같은 걸 활용한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함으로 해서 그 지역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KT에다가 이 지불했었던 각종 요금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에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예산 편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적자일 수도 있는 이러한 각종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에 우리가 이 매달 지불하고 있는 각종 요금 중에서는 상당수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 공헌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CJ 대한통운 같은 회사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버 택배 제도를 도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은 뭐 연금 소득자도 있겠지만 연금 소득으로는 이 생활을 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이 노인 일자리, 이 실버 일자리들을 끊임없이 찾고 이러한 실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순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들도 쉽게 일자리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실버 택배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가까운 지역 그리고 또 아파트 지역처럼 나름대로 이 택배를 배송하기가 수월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실버 택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인들에게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배송에 있어서도 이 모든 이 전국 곳곳에 이 택배들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각 지역에 제공하고 있는 이 지역 실제로 이 각종 택배 회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 도서벽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산간 지역에 택배를 배송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배송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소외되지 않는 지역, 소위 말하는 이 배송 취약 지역에 끊임없이 인프라를 보완함으로 해가지고 이들도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러한 이 대기업 계열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세계그룹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취약한, 문화적 혜택이 적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클래식 콘서트라든가 아니면은 악기를 활용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교실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트페어를 운영함으로 해서 이들에게도 실제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는 도서벽지 의료 취약 지역에 이동형 건강검진 버스를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방문 검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전자회사가 과연 이러한 서비스를 마치 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형 이 제약회사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동형 건강검진 버스 내에 있는 상당수의 부품들 중에서 상당수의 이 의료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 전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벽지 의료 취약 지역에 이러한 건강검진 버스를 직접 보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고령 인구라든가 아니면은 도서벽지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처럼 이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이러한 소비재 기업에서는 여성 친화적인 정책으로 유방암 조기 검진 캠페인, 소위 말하는 이 핑크리본 캠페인을 하고, 이 유방암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시행하면서 여기에서 이 유방암에 걸렸었던 이 환우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해주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사회 보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 같은 기업은 선천성 고인슐린 형증이라는 이 희귀 난치병 질환들을 연구 개발해서 이들 환자들한테 약품을 기부하는 것 같은 캠페인을 하고 있고, 점점 이러한 희귀 난치성 질환의 개수를 늘려서 지금 12가지가 넘는 다양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 약품을 통해 가지고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앞서 제일 처음에 봤었던 것처럼 소중한 생명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이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정말 그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 해당 이 제약회사에게 가장 적합한 이 희귀 난치성 질환 연구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택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는 무료 코딩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소프트 아카데미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LG 이노텍에서는 지역 아동센터를 개선하거나 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제 실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 내에서도 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복지시설을 풍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이 어떠한 이 각종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전자제품을 하고 있는 이러한 회사에서는 거기에서 남게 되는 다양한 이익들을 단순하게 시설 개선 내지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해당 복지센터라든가 아니 아동센터라든가 이 복지시설하고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이 ESG나 아니면 SDG 사업에서 이 전략에서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을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을, 사회 공헌 활동들을 잘 지속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즉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메일유업이라는 기업을 한 번 더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메일유업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봤었던 것처럼 우유를 만드는 회사고, 이 유제품의 다양한 이 제품들을 소용량화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이 멸균형 제품들을 생산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냉장 유통을 하고 있는 이 우유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는 우유팩이라든가 아니면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즉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이 메일유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이 하트밀 캠페인이라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 단백질 분해 효소, 즉 아미노산 분해 효소가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만을 위한 이 별도의 분유를 제작하는 이 프로젝트를 지난 수십 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실제 한 5만 명 중에서 1명, 또 내지는 이 종류에 따라서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30만 명 중에 1명에 태어날 수 있는 아이를 위해서 실제 이 메일유업이라는 기업은 1년에 2차례 그동안 생산하고 있었던 이 생산 라인을 완전히 멈추고 모든 생산 라인에 있었던 기존에 이 묻어있던 이 우유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딱 이 선천적으로 아미노산 분해 효소가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만을 이 조정되어 있는 우유를 새로 그 라인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는 우유를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금전적인 손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전 과정에 기존에 있는 우유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찮으면서도 번거로운 작업들을 일일이 행해 가면서 그것도 1년에 2번씩이나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분유라든가 각종 유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우유 회사가 자신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재정적인 이윤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책임감과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이 기업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실 이러한 제품들을 해외에서 비싼 가격으로 다른 분유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5배, 10배 더 비싼 이 분유를 그때마다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러한 대기업들이 우유를 생산하면서 유제품을 생산하면서 이 정도의 기술력과 이 정도의 사회적인 책임은 충분히 다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에 모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주변에 많은 이 지원과 그 각종 기술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하트밀 프로젝트를 많은 이 희귀성 질환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정적으로 비용이 들면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 박수를 보내주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분명히 어떠한 이 재정적인 차원에서는 손해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이익으로 개선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2020년 초반에 있었던 이 코로나 사태와 각종 이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시에 이 중국 본토를 포함을 해서 이 아시아 권역에서 이렇게 이 필수 아미노산의 분해 요소가 적은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우유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또 내지는 이 적당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됨으로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1년에 2차례씩 모든 전 이 우유 생산 라인을 다 청소를 해서 이렇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게 해외에도 많이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하트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항상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었던 이 프로젝트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우리의 이 하트밀 프로젝트의 이 앱솔루트 분유를 사갈 정도로 이제는 수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이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게 됐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기업이 정말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 회사의 이익을 넘어 가지고 그 사회 그 기업이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했었던 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 글로벌한 우리 전 인류에게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바탕에 깔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국내 기업의 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해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